오늘 세미나 주제는 멜트다운 시각적 이해하기고요. 어, 거기서 주제는 아웃 오브 워드 엑스큐션 중심 핵심적으로 생각되는 부분 이미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목차는 이제 내용을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하고 싶어서 중요한 내용 위주로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멜트다운은 2018년도에 처음 보고가 된 CPU 취약점인데 그 당시에 아주 큰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취약점에 해당하는 대상이 대부분의 인텔 CPU였고 그 당시에 서버나 개인 컴퓨터에 주로 쓰이는 CPU가 이제 AMD랑 인텔사의 CPU였기 때문에 어림잡아도 반 정도는 영향을 받는다고 보면 되는 상황이었고 그 적은 범위뿐만 아니라 이 취약점을 사용하면은 권한이 필요한 메모리 영역을 권한 없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메모리 전체를 접근할 수 있는 취약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영향을 줬는지와는 별개로 이론적으로는 정말 위험한 취약점이기 때문에 큰 이슈가 되었고 그래서 운영체제 뭐 리눅스나 윈도우즈나 맥OS 같은 주요 운영체제를 비롯해서 많은 운영체제에서 그거를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는 패치를 제공했고 그 이후에는 인텔사에서 이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CPU 설계를 변경해서 문제를 해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문제가 되었던 것 취약점이니만큼 어떻게 이게 가능하게 됐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2018년 이후로 궁금은 했었는데 요즘 들어서 조금 지식이 쌓이다 보니까 뭔가 정확한 원리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세미나를 하는 겸 이제 멜트다운에서 간단하게 조사를 해서 알아낸 내용을 좀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멜트다운이라는 용어는 아마 대부분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자력 발전소 사고 중에 가장 심각한 중 하나인 그 원자로 노심 용료, 원자력 내부가 냉각되지 못해서 녹아내리는 현상을 멜트다운이라고 하는데요. 원래 원자력 원자력 노심은 바깥하고 안쪽이 격리되어 있어가지고 한쪽에 있는 방사능 물질이 바깥으로 노출이 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녹아내려서 노출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취약점에 멜트다운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도 비슷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이제 메모리라는 건 원래 격리가 돼 있어서 접근할 수 있는 건 되게 제한되어 있는데 그 격리를 뚫고서 다른 접근해서는 안 되는 메모리를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취약점이어서 멜트다운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 같고요. 이 취약점은 현대적인 CPU는 모두 가지고 있는 CPU 성능을 높이기 위한 설계에서 비롯되었고 그리고 그 설계라는 것은 비순차적 실행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물론 비순차적 실행을 사용하면서도 이런 취약점을 해결한 상태겠지만 그 당시에 이렇게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는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모리를 전부 읽을 수 있다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취약점입니다. 멜트다운은 크게 봤을 때 비순차적 실행, 여긴 데이터 추출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부채널 공격이라는 데이터 전달하는 부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물론 더 자세한 내용이 있겠지만 일단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CPU 구조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보안 공격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핵심적 내용 위주로 구성해봤습니다. 비순차적 실행에 앞서서 순차적 실행하고 비교를 할 수가 있겠네요. 순차적 실행은 말 그대로 CPU 명령어를 순서대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CPU 명령어가 연속적으로 처리가 되면서 작업을 하는 건데 그, 그 작업이라는 게 사실 CPU 명령어들로 이루어져 있는 거고 그냥 순서대로 처리가 된다 보시면 되고 비순차적 실행은 어, 이게 만약에 순차적으로 실행할 경우에 중간중간 멈추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CPU가 대기하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좀 순서하고는 다르더라도 예를 들어 나중에 실행되는 명령어라고 하더라도 먼저 실행해서 할 수 있으면 먼저 실행해서 CPU의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한 게 비순차적 실행입니다. 간단하게 그림으로 보면은 순차적 실행은 이제 CPU가 명령어를 하나 꺼내와서 그걸 해석하고 실행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이제 예를 들어서 더하기 명령어의 경우는 그 더하기라는 건 최소한 숫자 두 개가 필요합니다. 1 더하기처럼 왼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숫자 두 개가 필요한데 이제 그 값이 CPU가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메모리 같은 데 저장돼 있어서 불러오는데 오래 걸릴 경우에 CPU가 대기를 하게 됩니다. 순차적 실행의 경우에는 그 대기 시간을 감수하고 대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가 도착하면은 실행을 해서 그 셈의 경우에는 숫자를 더해서 더한 결과를 어떤 장소에 저장을 합니다. 여기서 권한이 없는 메모리에 접근하는 경우 exception 발생이라고 적어놨는데 만약에
어떤 센 명령이 아니라 다른 명령어를 사용했는데 만약 그 명령어가 권한이 없는 명령에 접근하거나 그런 위반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이 단계에서 익셉션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명령어를 실행하지 않은 것처럼 그 전 상태로 되돌려놨습니다. 익셉션이 일어나는 타이밍이 이쪽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손차적 실행은 이제 순차적 실행하고 비교했을 때 명령을 꺼내오는 부분이랑 해석하는 부분까지는 동일한데 이제 실행하기 전에 명령 버퍼라는 곳에 따로 저장을 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점이 뭐냐면 이제 버퍼에 여러 개의 명령어가 쌓이게 될 텐데 그 중에 데이터가 도착하지 않아서 대기 중인 명령어도 있을 거고 데이터를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 순차적 실행처럼 대기를 하지 않고 먼저 실행할 수 있는 명령어가 있으면 나중에 추가된 것이더라도 먼저 실행을 해서 CPU가 노는 시간을 줄이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명령을 먼저 실행할 수 있게 하는 거고 또 이제 명령을 먼저 실행하더라도 그 결과는 순서대로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 바로 반영을 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이전의 명령어가 완료가 되면은 따라서 그 명령어도 완료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실행된 명령어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순차적인 실행 방식에서는 접근 권한이 없는 메모리에 접근을 하면은 익셉션이 발생해서 실행이 취소가 되는데 그래서 멜트다운 취약점과 상관없지만 비순차적인 실행 방식에서는 멜트다운 취약점이 발생을 합니다. 그 이유가 접근 권한에 없는 메모리에서 가져온 데이터를 가져오는 코드가 버퍼에서 대기를 하고 그러니까 명령어 두 개가 있는데 처음 실행된 명령어가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고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버퍼에서 대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령어는 그 데이터를 사용하는 명령어인데 얘도 버퍼에서 대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실행을 하려고 보니까 데이터를 가져오는 명령어는 대기를 해야 되고 데이터를 사용하는 명령어는 마찬가지로 대기를 해야 되지만 그게 버퍼에 같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도착하는 순간 두 개가 동시에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익셉션이 발생하기까지 시간이 조금 있습니다. 아까 그림에서 봤던 것처럼 execute 블록 다음에 write 블록에서 익셉션이 발생을 하는데 그 사이에 시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번 코드가 일시적으로 데이터에 접근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접근 권한이 없는 메모리에 접근을 했기 때문에 익셉션이 발생해서 모두 되돌려 놓게 돼요.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그 민감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게 가능합니다. 비순차적 실행을 사용해서. 이렇게 됐을 때 데이터를 추출하는 것까지 성공을 하는 거고요. 이거를 외부로 빼내야 되는데 그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워낙 짧다 보니까 익셉션이 발생하기 전까지 그 짧은 시간 동안에 흔히 저희가 생각하는 방법으로는 데이터를 빼낼 수가 없어가지고 채널 공격이라는 기법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빼냅니다. 이거는 뭐 꼭 CPU뿐만 아니라 다른 하드웨어나 암호 알고리즘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격 기법인데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꺼내는 게 아니라 좀 간접적인 방법으로 데이터를 꺼내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는 이제 특정한 주소를 참조함으로써 그 주소는 빼낸 데이터와 연관성 있는 주소인데 그 주소를 참조를 하면은 CPU 캐시에 등록 데이터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정보를 유출하고 싶은 다른 프로그램에서 특정한 영역의 메모리를 읽으면서 검사를 하는데 검사를 하다가 만약에 접근이 되게 빠르게 된 영역이 주소가 있으면 이 주소는 아까 캐싱 때문에 캐싱이 돼서 주소가 빨리 접근됐구나 라고 인지를 해서 그 주소로부터 독산을 해서 데이터를 꺼내는 방법입니다. 이게 말로 설명하기 쉽지는 않은데 일단 저도 완벽하게 이해를 하지 못했고 그래서 좀 부족하겠지만 아마 부채널 공격이라는 걸 찾아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꺼내는 게 아니라 좀 간접적인 방법으로 데이터를 가져오는 기법입니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요약하, 이제 요약하자면 CPU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비순차적 실행을 쓰고 있는데 이 경우에 접근 권한이 없는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코드와 그 데이터를 사용하는 코드가 동시에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그 코드 첫 번째 코드에 의해서 익셉션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 잠깐의 시간이 여유 시간 존재를 하게 되고 코드 2번에서 추천의 공격을 통해 데이터를 유출시켜서 이 멜트다운 취약점이 가능하게 됩니다. 뭐 이런 방식을 계속 반복해가지고 어, 메모리 전체를 읽어올 수 있다고 하고 위험한 있던 취약점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이걸 조사하면서 CPU 내부의 구조, 현대적인 CPU의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도입한 비순차적 실행 같은 구조 그리고 보안 공격 기법 이런 거에서 알 수 있어서 좀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구독했던 재미있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